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8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마련합니다. 또 다세대 주택, 연립 빌라 등 수급 조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화 차량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역시 0.16%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0.02% 줄어 10주 연속 하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양극화를 우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등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져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합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분양률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구입자는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공제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본궤도에 오른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후보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선정 기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마련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역시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1월 최대 3만 9천 가구에 달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해당 지자체별 기본 계획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특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발빠른 추진 계획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건축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2주부터 이제 재건축 완성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연간 10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 중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급등하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마련합니다. 또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세대나 연립 빌라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 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 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부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 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8,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 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구축 공공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 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공급난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어려움이 큰데요. 정부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상 가을을 뜻하는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19일째 이어졌고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오전 중에 35도를 넘겼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긴 폭염일수는 7.1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가량 더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의 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내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올해는 특히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저희가 항상 양복 마이도 입고 셔츠도 입고 타이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은 산업 현장도 덮쳤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긴 무더위 속 안전을 위한 방호복까지 입고 작업에 나선 건설 근로자들. 끝모를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가운데서도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개 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폭염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성동구의 건설 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식 공간과 아이스박스 위치, 냉방시설 현황을 살폈습니다. 시원한 물은 내가 마음 먹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좀 구해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폭염특보 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인 휴식 등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밝혔습니다. 이어 건설 현장에 폭염 대비 예방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한 만큼 현장에서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서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쿨키트 등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곧 관련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의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발화 차량은 벤츠 EQE 세단 전기차로 국토부 조사 결과 중국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오전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벤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식에 참여했습니다. 감식팀은 주요 부품을 확보해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각 부처별 화재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재원 안내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차량 구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휴식과 아울러서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광복절이 다가온 만큼 경축사 메시지를 점검하고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원 기자, 이윤 대통령이 다소 분주한 휴가를 보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가 첫날에는 경남 통영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고 이틀간은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면서 해군 해병대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은 온전한 휴식보다는 국정 현안을 계속 다루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 가운데 이 폭염과 물가 상황 또 금융시장 상황 등 현안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관련한 지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휴가 이후에 곧바로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 광복절 경축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네, 취재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경축사 메시지 안을 냈고 현재 대통령실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통일 비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는 내용의 통일 메시지를 냈는데요.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담은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가오는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정부의 통일 구상, 윤 대통령의 통일 비전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에 경축사 내용을 결정하고 사전 독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 광복절을 맞아서 윤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복권도 단행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사는 경제 회복, 즉 민생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15 이른바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사면 컨셉이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였습니다. 경제인 사면도 이루어졌고 영세업자 등에 대한 사면도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특사 대상자는 2,100여 명, 또 복권 대상자는 1,6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정치인도 이 특사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올해 역시 정치권 인사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와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이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에 최종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면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 귀순과 관련한 질의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촉발된 시행사 LH의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LH는 최신 공법인 무량판 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가 하면 이른바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후 1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 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다른 데 뭔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서 대출에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5년 후라고는 하는데 또 정말 5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항상 불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 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 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 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 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의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 시공 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해선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LH의 용역을 따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공공사업 용역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헤쳐지고 실제로도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감사 결과 LH의 한 현직자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직접 현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LH 현장 감독 A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자 즉시 본인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자금 출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유차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입찰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태양 대기의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10월이면 우주로 향할 예정인데요. 태양에 대한 여러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워 개기일식을 제외하곤 관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태양면을 가리는 장비 코로나 그래프를 활용하면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은 인공일식 장치 태양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를 개발, 오는 10월경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는 태양 코로나 형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코로나 그래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발사될 계획으로 최종 기능 점검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clipses on the Earth, of course, only last a few minutes. We do this all the time with our solar coronagraph. CODEX is going to be mounted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r ISS. 코덱스가 우주로 발사되면 약 3에서 4주간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예상됩니다.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것은 태양과 우주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주 탐사를 수행하고 코덱스를 통해 코로나 온도와 태양풍 속도 등 태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주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에 나섭니다. 또 임신과 출산도 보험 보장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련의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기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 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융민원의 53%가 보험 민원일 정도로 신뢰도가 악화하는 상황.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의료자문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늘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늘립니다.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임신과 출산은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보험 상품의 우연성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주요국 보장 사례를 고려해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 상품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새 국제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판매 채널 과당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도 대응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 17 쟁점 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과 상품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매달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60여 개 개혁 과제를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여름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을 찾아 격려하고 손수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통조림과 과자 세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손편지도 배달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수기를 맞은 제주도 관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제주의 전적시설을 살피며 전적지 자전거 순례길에 대한 구상도 다듬었는데요. 김창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른 바닷가 옆 해안 도로를 자전거가 힘차게 달립니다. 뜨거운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뻗은 도로 위를 줄지어 지나갑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길입니다. 환상 자전거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234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일주하며 맛보는 풍경은 제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외곽을 둘러싼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성산 일출봉과 쇠속각 등 제주의 관광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산읍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전사한 제주 출신 강승우 중위를 기리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달렸습니다. 지난 6월 가평과 지난 3일 양평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인데 6.25 전적시설을 활용한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적지를 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길을 개발하는 거라서 이제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거, 자전거가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 전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를 이제 잘 그 화살 표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과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까지 문체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자전거 순례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이어 제주의 맛과 멋이 녹아있는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70년 넘게 제주에서 물질을 해온 87살 김춘옥 해녀의 삶을 담은 연극을 관람하고 욕심 부리는 거냐? 나 춘옥아 수고했다. 고맙다. 할머니들 늙은 춘옥이가. 해녀들이 물질에 잡은 싱싱한 수산물로 꾸린 식탁도 맛봤습니다. 해녀 할머니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음식 맛까지 감동적이어가지고 계속 보는 내내 울컥울컥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어진 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예술인을 만난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의 제품을 90% 할인 판매한다는 쇼핑몰.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 로고 등을 베껴 만든 사칭 쇼핑몰입니다. 최근 코치를 사칭해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1, 2만 원대 저가로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려 하면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코치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고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보면 사기를 의심하라며 구매하더라도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표산업이 또 다른 계열사인 SP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 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SP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는데요. 삼표그룹 오너 3세 정대현 부회장이 이끄는 SP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거래를 통해 약 74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국내 분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3표 산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오너 3세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항공사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7개 저비용 항공사가 일부 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 좌석을 운영하지 않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3개사는 기내 안전,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의 위반 사항을 통지했고 현재는 모든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고 점자 책자도 비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BMW, 현대, 기아, KGM 커머셜에서 제작했거나 수입 판매한 103개 차종 17만여 대가 리콜됩니다. 먼저 BMW의 98개 차종 11만여 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에어백이 과도한 폭발 압력을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또 현대의 산타페 등 4만여 대에서는 시트 배선 설계 오류가, 현대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38대에서는 조향장치 제조 불량이 확인됐는데요. KGM 커머셜의 스마트 110E 52대에서도 조향장치 부품 제조 불량이, 기아의 소울 15,000여 대는 전자 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이 발견돼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남부와 전남 등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광주도 34도로 1도 이상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26도, 대전 2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34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고 울진과 울릉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 내일 낮 기온은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광주 34도, 부산 33도, 대구는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남해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8월 8일이 무궁화의 날인 것 알고 계셨습니까? 숫자 8을 옆으로 눕힌 모양이 무궁을 뜻하는 무한대 기호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날로 지정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가 전국 가로수의 5%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시들하다고 합니다.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길 바라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